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습니다.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의 집단 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법질극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반역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습니까? 후한무치한 이런 행위를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에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국의 일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훈을 얻었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이 신청을 두고 민주당은 법질극, 이 법을 갖고 인질극,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질극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공식 취소해야지만 이걸 해야 된다는 입장,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다시 국민 소환제를 떠오릅니다. 이런 네. 국회인데 정말 필요한 게 국민 소환제 같은데 너무 요원한 얘기죠. 그거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이슬람 세력이 성전을 외칩니다. 성전을 외치는데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테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일각에서 이런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참 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는 거를 제가 더 느낀 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신산 묘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묘수였다. 근데 네. 이쪽에서는 꼼수다, 여당에서는 꼼수다, 그리고 심지어 이해찬 대표가 필리버스터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거 둘 다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그 법으로서 말하자면 보장한 수단이에요. 그걸 갖고 게임을 하는 건데 쿠데타라고까지 그러고는 좀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도 좀 심한 것 같고 이를테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폭력 사태 같은 걸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또 숫자를 앞세워서 무리하게 또 그 강압적인 준 날치기 흔히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필리버스터가 있으면 그걸 갖고 게임을 하는 거니까 서로 게임을 하면 됩니다. 다만 민생 그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를 갖고는 오신환 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답을 딱 냈어요. 그것부터 처리하면 돼요. 그다음에 게임은 바로 그거예요. 게임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네끼리 하라고 1, 2당끼리. 그러나 바로 그거예요. 민식이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서로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그럼 했으면 근데 좋겠어요. 왜 원포인트 국회가 성사가 안 될까요?
이걸 걱정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민생 법안은 일단 첫째 29일 지난주 금요일에 본회의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199개 다 걸었다고 한다면 그게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판단을 맡기겠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로 어떤 쟁점이 네. 안 되는 것만 뽑아 가지고 상호 약속하에 그것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이랬을 때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좋은데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의안 처리를 갑자기 확 기습적으로 바꿔버려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을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이 정도의 불신이 깔려 있으면 의사 일정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억측을 낳고 억측이라고 하는 것이 목리로 가고 있는 악순환 구도에 지금 빠져들었다. 저는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불신이라는 표현에는요. 그 만약에 문희상 의장하고 민주당 측에서 만약에 뭔가를 끼워넣는다 그러면 그 대상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이 장도 12월 제가 3일이면 공수처도 올라가는 거니까. 오바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예. 바로 자, 지난주 금요일로 그러니까 시점을 돌려서 그날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요. 네. 자, 공수처 법안 본회의 아직 부의 안 됐어요. 네. 금요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부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27일 그러니까 본회의 이틀 전에 부의된 건 선거법 개정안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199개 법안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게 바로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누구나 예측을 했어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권한 발동할 거다라는 거 누구나 다 예측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의 대상이 뚜렷해야 되는 거고 저항의 이유가 뚜렷해야 되고 따라서 저항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무차별적으로 모든 거에 걸어버렸다라고 하는 점. 그것도 지난주 금요일 시점에서 본다면 다른 것은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네. 넘어오지도 않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미리 필리버스터를 그것도 다른 법안에 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한 형식 논리에 따라서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니까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내용상 이거는 오바를 해도 너무 한참 오바했다. 이 점인 거죠. 네. 지금 뭐 서로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지금 여야가 이 공방을 벌이는 건데 사실 국민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겠다는 사람들이나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얘기하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상황을 그 되돌이켜 봐도 어쨌건 필리버스터 하겠다니까 지금 여당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합법적으로 법이 보장한 수단이에요. 자기네끼리 말하자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건 좋아요. 서로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이 둘 다 민생 법안을 얘기하더라고. 저쪽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당장 오늘이라도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문희상 의장의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3당 원내대표 오시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민생 법안, 네. 예산 법안과 부수 법안 처리합시다 먼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요. 네. 조금 전에 뭐 자연스럽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그랬고요. 뭐 단식 중단한 지 나흘 만에 오늘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그 최고위를 오늘 뭐 청와대 인근에서 열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공수처법, 선거법을 막고 3대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도 맞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불거져 있던 그 뭐 유재수, 김기현 사건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좀 쥐기 위한 이제 어떤 강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들이 결국은 이제 그 주요한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좀 그 부분을 좀 염려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저는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방송 마무리에 그 소식 네. 전해주면서 제가 그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단식 중단 뒤끝이었고 병원에서 가류 중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까지 의사소통을 하면서 긴밀하게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동기는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상회담을 총선 전에 열지 말아달라는 발언이 그러니까 후폭풍을 몰고 오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도 이상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런 개인적 동기가 지금 국회를 마비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건 악성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께서 사실상 민주당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냐 양비론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원인을 제공한 쪽과 그 제공된 원인에 따라서 대응한 경우에서 양비론을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네. 다시 말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지를 않았다면 본회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원인 제공이 무엇인지부터 사실은 따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원인 제공을 한국당이 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단순히 그것이 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과잉의 측면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동기까지 있다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초강수를 지적하시네요. 뭐 아니 네. 어쨌든 간에 그 오늘 그 황교안 대표도 다시 얘기를 했지만 이 공수처 법안하고 이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 맞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니까 뭐 강경이고 온건이고 간에 그거는 저 막기 위한 지금 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식까지 했고 그다음에 네. 어쨌건 패스트트랙 그 막기 위한 이제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나경원 그 원내대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초강수로 갈까에 대한 분석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선은 제가 분명히 그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예를 들면 12월 10일 지금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뭔가 좀 존재감을 더 보여서 임기를 연장하려는 거 아니냐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분석 상상극장의 이제 주제인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하면 저는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왜? 어쨌건 그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김기현 하명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공수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청와대나 어떤 그 권력의 그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면 지금까지 수사 가능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의구심이 많이 커졌어요. 그것이 여론 지형의 변화도 첫째 있고 둘째 자 뭐 이리저리 뭐 저 밀고 땡기고 하더니 이제는 거의 뭐 게리맨더링 비슷한 수준이 됐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도 저는 솔직히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비교적 호감을 갖고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처럼 자 250대 50 세성 들리려고 왜 이 난리를 칩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도 상당한 물이 타졌기 때문에 결국 야 뭐 저 정의당 그 저 이 수혜 입도록 해주려고 이거 하는 거냐 명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네. 지금 일방적으로 강경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요거만 얘기할게요. 이런 상황과 그 황교안 대표의 정말 진정성 있는 단식이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민생법안 볼모 잡는 일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당성에 대한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이 됐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예.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나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연비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건데 앞서 돌아가서 다시 지난주 금요일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아직 내일이나 돼야 이제 부의가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네. 없고 금요일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론 제가 이제 100% 진실에 근접해 있지 못할 수도 있죠.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진통이 있었어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사이에도 단일안이 도출되기 전이었다라는 네. 거죠. 오히려 진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날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근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저간의 사정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불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뭔가 선거법 개정안 하나가 기습적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는 네. 것을 한국당도 알고 있었는데도 걸었다. 제가 과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결국 11월 29일 지난주 금요일 날 시점에서는요. 그 전날 11월 27일 날에 자동 부의돼 있었던 선거제뿐만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습 상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은 저희가 지금 이제 궁금해했었던 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본회의 때 분명히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앞으로 이제 투쟁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도구화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거기 가지고 법질극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